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반도 주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관계되는 각종 국방 안보 소식 간추려서 중요한 소식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 있고 아주 한반도 상황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미국이 핵실험을 탐지하는 기상정찰기 WC-135 콘스탄트 피닉스를 가데나에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어제 핵실험을 탐지하는 특수정찰기인 WC-135를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전격 배치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어제 오후 17시께 즉 오후 5시에 기체번호 61-2667을 사용하는 WC-135W 정찰기가 가데나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 기체는 미 본토 네브라스카주의 오퍼트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5 비행단 예하의 제82 정찰비행대 소속의 특수정찰기입니다. 이 정찰기는 스니퍼, 즉 냄새 탐지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체에 장착된 특수 포집기를 이용해서 대기 중의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집하고 분석하는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핵실험 실시 여부와 어떤 핵무기가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찰기는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상공에 나타난 바 있는데요. 일본 상공을 진입할 때 코브라 55라는 콜사인을 사용한 것으로 미뤄봐서 이번에는 단순 경유가 아니라 대북 정보 수집 목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WC-135W는 어제 오후 가데나 기지에 착륙한 뒤에 현재까지 정비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곧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정찰 비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지금 북한이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거 안 해서 안 하나 보다 했는데 또 연초 또 지나가서 안 하나 보다 했는데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 또 지나갔죠. 야, 그래서 안 하나 보다 했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큰 징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그러냐? 지금 이 WC-135W 이 콘스탄트 피닉스 같은 경우는 기상정찰기예요. 기상정찰기인데 뭘 기상정찰하냐? 바로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을 포집하는데 거기에서 인공 방사성 원소를 포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라늄 이런 거, 천연 우라늄 이런 거 아주 미량으로 떠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으로 만들어진 원소들, 예를 들어서 제논이나 크립톤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떠다닌다. 이러면 핵실험 했구나. 그러면서 포집한 공기 중에 제논이 크립톤보다 더 많으면 우라늄탄을 터뜨렸구나. 또는 크립톤이 더 많으면 플루토늄탄을 터뜨렸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8월에도 즉 2019년 8월에도 일본을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인도의 벵골만 지역에서 정찰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가다나 기지에 내려서 휴식을 한번 취하고 급유를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 본토의 네브라스카주에서 왔어요. 오면서 일본 영공쯤에서 미 공군의 KC-10 공중급유의 공중급유를 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데나 기지 오키나와에 착륙했습니다. 그래서 급유 받으러 오고 이건 아닌 것이죠. 착륙하기 직전에 급유를 받고 착륙을 했고 그러면서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즉 2020년 1월 16일 날 저녁 5시에 착륙을 했는데 지금 이 방송을 한 지금까지도 가데나 기지 즉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순 휴식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이 동북아 이 지역에서 뭔가 핵과 관련한 징후가 있다. 그것이 중국의 핵실험은 아니겠죠. 중국의 핵미사일 발사 실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로 대부분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것이 정말로 핵실험이라면 다시 한번 이 한반도 정세가 완전히 폭풍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왜 핵실험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요. 지금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핵 무기를 완성했다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추가로 핵실험을 또 한다는 것은
이건 뭐 기술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핵실험을 한다기보다는 이란의 핵실험을 대리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정치적 목적으로 순수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반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부디 북한의 핵실험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김정은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군산기지에 그레이 이글 12대 있고 지금 리퍼 추가로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차 타고 지나갈 때 날아올 수 있으니까 괜히 핵실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은 씨.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제주 인근 해상에서 상륙 작전을 준비를 포함한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규슈 서쪽 해역, 즉 제주 인근 해상에서 미 해군 상륙 준비 전단과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 해군의 최신의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와 여기에 탑재된 F-35B 스텔스 전투기들, 또 최신형 LPD 상륙함인 뉴올리언스와 그린베이, 해상자위대의 오스미급 상륙함인 오스미와 쿠니사키 등 대형 상륙함만 5척이 참가했습니다. 현재 제주 인근 해역에 있는 미일 연합 상륙 전단은 오키나와 일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군의 해공군 해병대 합동 항공작전 훈련인 웨스트팩 럼너너 훈련과 연계해서 가상의 표적에 대한 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메리카에서 발전한 F-35B가 오키나와 북부의 이에시마 임시 비행장에서 재급유 그리고 무장 보급을 받고 다시 발진하는 형태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상륙함이 무려 5척이나 동원되고 전투기들의 지속적인 재보급, 재출격 시나리오가 포함될 정도로 훈련은 미국과 일본이 대규모 상륙 작전을 상정한 훈련을 벌이고 있다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현재 이 미군 상륙함들에는 일본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 병력과 장비, 특히 상륙 돌격 장갑차가 대거 실려 있어서 이 훈련이 다분히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세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군항이죠. 이 사세보에는 지금 그 미국의 상륙함들이 대거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세보고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제2호위대군이 또 주둔하고 있고 한 그런 큰 군항입니다. 이 앞으로 이제 나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앞은 바로 또 제주도의 동쪽이죠. 그래서 제주도의 동쪽 그리고 일본 사세보의 서쪽에서 그 인근 해상에서 지금 제일 작은 게 10,000톤짜리 상륙함 2척, 그리고 25,000톤 상륙함 2척, 그리고 45,000톤 상륙함 하나, 이렇게 해서 정말 초대형 상륙함들이 득실득실하면서 제주도 동방해역에서 상륙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이 이 아메리카에는 F-35B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아메리카에서 출격을 해서 오키나와 제도 북쪽에 있는 가상의 표적을 타격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돌아오지 않고 그 오키나와 제도 북쪽에 아주 작은 섬 이에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임시 비행장을 만들고 임시 보급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착륙해서 거기에서 이제 연료라든지 이런 보급을 받고 다시 재출격해서 아메리카로 귀환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공격 지점이 아메리카와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되고, 왜냐? 연료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보급을 받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아메리카와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격 지점이 아군이 교두보를 확보한 지역이다. 즉 전방 배치 작전 그 연료 보급기지 이런 해병대들이 다 조성하는 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오키나와에서 미 그 공군, 해군, 해병대 이 항공기들이 기지가 타격됐을 때, 기지가 탄도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팩3로 맞고 또 일부 타격된 것들은 복구를 하고, 그리고 해병대 항공기들이 공군 비행장에 가서 작전하고 또 해군 항공기들이 공군의 지원을 받고 해병대의 지원을 받고 이런 것을 완전히 섞어서 하는 연합작전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훈련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 이 정도 대규모 반격훈련, 또 탄도미사일을 맞아서 반격하고 상륙하고 하는 훈련, 이거 북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핵실험하고 묘하게 지금 오버랩되는 게 저만의 걱정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또 미국과 일본을 향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쏘면 그것을 요격하고 타격하고
응징보복하고 그리고 상륙해서 제거하는 이런 훈련을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패싱된 것 같아서 빠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한반도 주변 좀 바람이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바로 김정은이가 조용히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되죠. 그 조용히 있는 것은 뭐냐? 비핵화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핵화를 두고 지금 한미 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문 정부의 대북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서 여권 핵심 인사가 해리스 대사를 조선 총독이라고 비난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16일 서울에서 외신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는 고무적이긴 하지만 낙관론을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왔다라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개별 관광에서 한국인이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으며 차후에 제재가 촉발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한국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북 개별 관광이 한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 핵심 인사는 해리스 대사를 조선 총독이냐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대사의 개인 의견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하라는 대로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라며 해리스 대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게 개인의 의견인지 본국의 훈련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좀 안 되는데 대사는 대사의 직분에 맞게 언어에 신중해야 할 텐데 그분이 군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했으니까 외교에 좀 앉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 라며 해리스 대사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송 의원은 문 정부의 북방 외교를 이끌고 있는 북방경협위원장으로 대표적인 친중 인사로 분류되는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자 여권 핵심 중진인 그가 동맹국 대사를 식민지배 총독으로 빗대서 비난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와 정말 쇼킹합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 그러면은 아주 중진이고 그 인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죠. 인천 시민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정말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리스 대사의 발언 그렇습니다. 대사가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하면 안 되죠. 조선 총독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해리스 대사가 한 이야기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한 미국이 지금 유엔과 더불어서 미국이 주도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고 무슨 내치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리스 대사가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닙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또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북한에 뜻하지 않은 물건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것을 한미 워킹그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논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을 마치 해리스 대사가 우리 내치에 간섭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호도를 해버린다? 이건 이 사람의 자질이 정말 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자질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격이 그런 것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지 정말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자, 북한의 이 제재 물품에는 물론 개별 관광은 제재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북한에 연간 200만, 300만 명의 관광객을 보내주어서 중국 이 북한 이 정부 김정은이 살아날 수 있는 이 링거 주사를 놔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개별 관광 할 수 있어요. 다만 한미 관계의 특성상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리스 대사가 불편해하는 것은 또 우려하는 것은 뭐냐? 그 관광객들이 들고 갈 물건을 일일이 조사할 수 없으니 그 물건 속에 대북 제재 물건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규모 벌크 캐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대규모 벌크 캐시, 즉 현금이 대량으로 들어가서 관광비 외에 따로 뭔가 가방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다 단속할 수 있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거에 이 내부에 있는 이 그 부품들 굉장히 성능 좋은 고성능의 부품들입니다. 또 뭐 이런 노트북을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게임기를 들고 간다든지 이런 거, 이 노트북에도 또 게임기에도 이 그래픽이 요즘 뭐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요. 요즘 뭐 게임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그래픽 카드들, 또 이런 휴대폰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그래픽 카드들, 칩들, 이런 것들이 탄도미사일의 그 탄도미사일을 조정하는, 또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에 전용될 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품들까지도 전부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컴퓨터도 제재 대상이에요. 탄도미사일 꺼내서 컴퓨터 분해해서 탄도미사일 만들까봐. 그래서 혹시 우리 관광객이 이렇게 들고 들어갔다가 혹시나 고의로 잃어버린다든지, 노트북을 들고 들어갔다가 고의로 분실해버린다든지, 고의로 말이죠. 일부러 분실한 목적으로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 노트북에다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아서 들고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대북제재 물건 아니겠습니까? 고의로. 그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의로 들고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국내에.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우려사항, 즉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질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일선에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 이 해리스 대사의 북한 비핵화 관련한 이 문제를 내정 간섭이냐, 조선 총독이냐, 이런 희한한 단어로 해석을 하는 이 떨어지는 이해력, 그리고 이런 막말을 해대는 이런 인격,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북한 비핵화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드리면서 해석 똑바로 하시고, 똑바로 안 되면 공부 좀 더 하시고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